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큰 문제 3번은요.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니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상투적인 건데요. 자, 실무시험 3번 문제 1번은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거래 내역 보시니까요. 11월 10일이고요. 자, 품목이 두 개니까요. 복수거래 입력해서 해야 될 거고요. 세액도 있으니까 그냥 뭡니까? 결정이 수취한 과세 매출 되겠는데요. 자, 거래 내역 보시니까요. 11월 10일 자, 국민은행 예금에 맡기신 금액 입금된 게 720만 원입니다. 자,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생산에서 발급 및 전송했고요. 상품 매출 대금 중 72만 원은 10월 10일 계약금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여러분들 타임. 계약금인데 받았습니다. 뭘까요? 계약금인데 받았으면요. 선 수금이죠.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받을 때는요. 요 계약금 뺀 나머지 금액만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계약금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미리 받아놓은 선 수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11월 10일에 자, 11월 10일 날짜예요. 자, 유형은요. 당연히 과세 매출되고요. 품명은 두 개 있으니까 복수 거래 입력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원피스고요. 자, 수량은 30개, 단가는 15만 원입니다. 앤드 스커트 있고요. 수량 몇 개? 30개. 단가는요. 9만 원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어디세요? 걸즈데이죠. 걸즈데이시고요. 자, 우리 직접 발행할 거니까 비우시고요. 분계는 혼합 분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차변 보시니까 여러분들 우리 계약금 받았던 거 이제 지워줘야죠. 선 수금 있습니다. 금액이요. 72만 원이고요. 나머지 금액인 720만 원만 우리가 뭘로 받으신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받으신 거죠. 여러분 여기 거래처 조회해야 되죠? 보통 예금 어디예요? 국민은행이니까요. 이렇게 거래처 정확하게 넣어야 될 때는요. 클릭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게 거래 입력하시고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러 갈게요. 자,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겠습니다. 날짜 언제고요? 11월 10일이고요. 11월 10일이고요. 엔터, 엔터, 엔터 치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요. 전자 발행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발행하러 왔으니까 발행 눌러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카데미 가서 직접 전송해야 되죠? 눌러볼게요. 자, 로그인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들? 매출했으니까요. 매출주에 누르시고 발행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끝나게 되겠네요. 다음 번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과세 매출 자료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과세 매출이라고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뭡니까? 세금 계산서 끊었으니까 그냥 뭐예요, 여러분들? 11번에 과세 매출이네요. 끝 되겠네요. 자, 내용 보니까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인데요. 대금 중 200만 원은 동사 발행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당좌수표 받았대요. 뭐라고요? 현금이죠. 아니, 받아서 입금시킨 게 아니고요. 그냥 당좌 수표 자체 받았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현금이잖아요. 현금 받았고요. 잔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거죠?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 되시겠네요. 예,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자, 10월 21일이고요. 자, 거래 유형은요. 과세 매출이고요. 품목은요. 여성 정장이고요. 수량이 있었나요? 예, 20개. 단가는 30만 원 이렇게 되시고요. 거래처는 어디시고요? 항복 물류 되시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뭡니까?
전자가 맞으면 1 맞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죠. 예, 분계는 3번에 혼합해 주시고요. 자, 이 중에서 얼마는요?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으신 거고요. 나머지를 뭐 하신 겁니까? 외상으로 매출하신 거니까요. 외상 매출금 나머지 거 4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예.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뭐입니까? 매입되고 있고요. 카드예요, 여러분들. 카드 매입하고 있는데요. 싹 밑에 보시니까요. 부가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 과 되시겠네요. 과 매입 쪽에 카과. 자, 내용 보시니까요. 영업부 직원의 회식했대요.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 회식했대요. 뭡니까? 복리 후생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했어요? 카드 긁었으니까요. 아직 돈 안 냈으니까요. 지급금 되시겠네요. 날짜는 언제고요? 11월 14일이고요. 자, 그럼 해볼게요. 11월 14일 날짜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예요? 매입 얘기했죠? 그리고 뭡니까? 카과. 신용카드 어디 거예요? 국민 카드인가요? 여러분들? 문제가 좀 이거 애매한데요, 여러분들. 뭘로 해도 상관없으신데요. 여러분들 여기 그 자세히 보시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거 사실은 정확하게 보시면 매입사 보셔야 되는 건데 뭐 어떤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카드사 집어넣고요. 품명은요? 뭐 직원 회식 뭐 이 정도 쓰시면 되겠네요. 직원 회식. 자, 여러분 우리 카드 값 이거니까요. 전체 금액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처는 어디일까요? 에이, 여러분들 어디서 먹었어요? 한정식 먹었잖아요. 어디? 한정식에서 드셨잖아요. 자, 분계는요. 카드니까 카과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 뭡니까? 상품 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신 거예요? 직원들 밥 먹었으니까 아이고 복리 후생비 800번대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네. 자, 4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뭐 했어요? 매출 나와 있고요. 계산서 여러분들 뭐 없어요? 세금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면 뭡니까? 팔긴 파는데 세금 없는 거 뭐? 연세 매출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패션 정보 책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패션 정보 책자도 여러분들 뭐래요? 상품이 돼요. 그럼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되겠네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날짜는요 11월 20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판매했는데 세금이 없대요. 뭡니까? 면세 매출됩니다. 자, 품목은요 패션 정보 책자고요. 수량은 30개, 단가는 2만원 되시겠네요. 자, 거래처는요 민주 패션이고요. 자, 여러분들 전자가 맞으니까요. 맞다. 너 전자다. 1 해주시면 되고요. 분기는요. 혼합 분기 끊어주시면요. 무조건 상품 판 걸로 나옵니다. 맞잖아요. 지금 상품 판 거. 여러분들 상품 판 거 맞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요. 차변은 뭡니까?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겠습니다. 자, 매입 거래입니다. 자, 매입 거래인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매입 거래고요. 세금, 계산서고요. 세액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뭡니까? 매입하는데 과세니까요. 그냥 과세 매입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요. 내역을 보니까요. 토지 정집이라고 해서요. 물품 창고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취득한 토지의 정지 작업을 실시하고 관련 대금은 당월 말에 지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토지 관련해서 돈 쓰면 우리가 뭐 처리한다고요? 그렇죠. 불공 처리한다라고 했고요. 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련 대금은 다음 당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지금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으니까요. 지급금 될 거고요. N도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어제 나왔죠, 여러분들. 우리가 돈 쓴 게 있는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런 거죠. 여러분들 무슨 자산이에요?
토지라고 하는 자산이죠. 잘 이해하세요?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 고려하시고 넣으셔야 돼요. 자, 날짜는 12월 12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매입인데 뭐라고요? 불공. 뭐에 대한 거예요? 토지와 관련된 얘기니까요. 자, 품명은 뭐예요, 여러분들? 토지 정지비 이렇게 되실 거고요. 공급가액 90만 원. 거래처는 어디세요, 여러분들? 죽동 건설이네요. 아이고. 죽동 건설이고요. 여러분들, 자, 전자 세금계산이니까 전자가 맞으니까요. 맞다, 전자가 맞으니까 1 해주시고요. 분계는 혼합 분계 끊을게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품이 아니고 여러분들 뭡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니까요. 토지라고 하는 자산 증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대변에는요, 더 안 좋으니까 미 지급금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토지와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뭐로 처리하고요? 불공으로 처리하고요. 자본적 지출이니까 뭡니까? 토지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또 매입 거래고요. 세금 계산서 끊겨 있고요. 세액 끊겨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예요? 과세 매입이겠네요. 내용 보시니까요. 총무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공기청정기 한번 사시면요, 빨리 쓰고 버리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빨리 쓰고 버리는 거 뭐라고요? 소모품.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거 뭐라고요? 비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뭘로 처리하는 얘기예요? 비품으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이해하세요? 그리고요, 엔드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돈 줬다고 안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에이, 이제 알잖아요. 뭐 미 지급금 처리가 되시겠죠. 자, 날짜는요 12월 20일 날짜고요. 자, 매입입니다. 세금세 끊었으니까 그냥 과세 매입이고요. 공기 청정기 구입하셨네요. 수량은 2개고요. 단가는 30만원 이렇게 되시네요. 거래처는 어디시고요? 현주 전자고요. 자, 여러분들 전자가 맞으니까요. 그냥 전자입력 전자가 맞다 1 해주시고요. 분계는요, 혼합 분계 끊습니다. 자, 저희 상품 사온 게 아니고 뭐 사왔다고요? 비품 사왔다고요. 자, 근데 대변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으니까요. 이 지급금 66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빨라졌죠? 자, 7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세 회계처리인데, 여러분들 날짜 볼게요. 7월 25일. 여러분들 25일이에요. 이거 신고인가요? 납부인가요? 그쵸, 우리가 다음 달 25일에 납부하니까 이거 납부죠? 그래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역삼 세무서고요. 찾으신 금액, 출금한 금액이요. 6581 000입니다. 자, 여러분들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요,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대요. 여러분들 이체해서 납부했으니까 돈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갔으니까요. 대변에 보통예금 감소하고요. 차변에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6월달에 세금 신고하고 안 냈으니까 미지급 세금이었겠죠. 거래처는 어디게요? 여기 나와있죠. 역삼 세무서.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연습하셨으면요, 이거 참고 안 해도 되죠. 전 참고 안 할 거거든요. 왜요? 알고 있으니까요. 부가세 신고납부 어디서 한다고요? 일반전표에서 합니다. 저 그냥 할게요. 자, 차변에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미지급 세금 있을 겁니다. 거래처 어디라고요? 역삼 세무서요. 여러분들 역삼 세무서의 계좌이체한 게 보이잖아요. 얼마요? 6581 000. 자, 대변에는요, 어디서 줬다고요? 보통 예금에서 줬습니다. 어디 은행이요? 국민은행이요. 얼마요? 6581 000. 미지급 세금 분명히 이거거든요. 한번 그냥 가서 볼까요? 6월 30일에 가서 보셔도요, 똑같죠? 미지급 세금 역삼 세무서 똑같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시면 안 보고도 그냥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산인데요. 자, 뭐 수동 결산은 제가 안 할 거고요. 자동 결산 볼게요. 자, 자동 결산 보니까 여러분들, 아하. 자,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인데요. 매출 채권, 매출,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상품 외상으로 판 거, 저희가 크게 두 개죠. 그냥 상품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어음 받고 팔면 받을 어음인데요.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라. 그런데 대손 충당금은요,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자동 결산에서 대손 충당금 혹은 보충법에 의한다 라고 하면요, 그렇죠, 합계 잔액 시산표부터 보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마감 언제 뜬다고요? 마지막 날짜는 12월 31일 날 칩니다. 자, 엔터 치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시면요, 자, 외상 매출금은요, 여러분들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산은 여러분들 어디 있었어요? 차변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왼쪽,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잔액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요, 내가 받아야 될 건 20332,000이에요. 자, 계산기 꺼낼게요. 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외상 매출금은요, 220,332,000 이렇게 있습니다. 2억 2,033만 2천원만큼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몇 퍼센트를 못 받을 걸로 예상하래요? 2%를 못 받을 걸요. 그럼 곱하기 0.02는 치시면요,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이 440만 6,640원이에요. 자, 근데요, 못 받을 거 우리가 예상한 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얼마는 예상하고 있다고요? 80만 원 예상하고 있대요. 전 못 받을 거 얼마 예상해야 되는데 440만 6,640원 예상해야 되는데 80만 원은 이미 대손 충당금으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못 받을 걸로 예상하기 80만 원 있대요. 그럼 저는요, 얼마만 추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80만 원 있으니까. 그렇죠. 360만 6,640원만 추가로 입력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돌려서 꼭 보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요, 받을 어음인데요. 자, 받을 어음도요, 자산이니까 왼쪽 차변에 있는 잔액 보시면 됩니다. 얼마 남았대요? 제가 받을 어음 받을 돈이 5천만 원 남았대요. 자, 이거에 몇 퍼센트예요? 0.02 2%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제가 못 받을 걸로 예상하는 게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요 받을 어음들 바로 밑에 보니까 못 받을 걸로 예상하는 게요, 15만 원은 있대요. 자, 그러니까요, 제가 마음속에 준비해야 될 금액은 얼마만 더 추가하면 돼요? 85만 원. 그럼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 때문에 못 받을 걸로 예상하는 금액은요, 추가로 360만 6,640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받을 어음 때문에 못 받을 걸로 예상하는 금액은요, 85만 원만 추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 입력하신다고요? 자동 결산은 이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산 언제부터요?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살짝 내려보시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더 입력해 달라고요? 3606640. 그리고요,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얼마 더 넣어 달라고요? 85만 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게 보충법에 의한 자동 결산입니다. 자, 이러시고 뭐 한다고요? 그렇죠. F3 전표 추가 F3 눌러주시면 예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담인데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해주시고 다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맞춰 놓아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5번입니다. 회계정보 분석. 자, 1. 뭐 줘야 돼요, 여러분들? 월 개표 줘야라고 하네요. 자, 월 개표인데요, 1분기 1월부터 3월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현금 지출 총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네요. 자, 일단 월 개표 가볼게요. 여러분들 월 개표 보이세요? 여기 있고요. 잘 안 보이시면 여기다가 월 개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월 개표니까 월 찍으시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뭐 보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현금 지출액 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조금 내려보시면 자, 여기 뭐 있습니까? 판매 관리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매 관리비가 있고요, 별건 아니고 대체가 있고 현금이 있거든요. 여기서 본 건 뭐예요, 여러분들? 현금이니까 여기 있는 현금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판매 관리비 내역 중에서요, 뭡니까?
현금 지출의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가볼게요. 자, 현금을 지출한 거 총액 보시니까 얼마입니까? 104? 104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금월 소개죠, 소개. 예, 여러분들.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요. 현금으로 쓴 건 63, 939, 400 되시니까요. 이해죠? 죄송해요. 자, 두 번째는요. 거래처 원장 조회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거래처 원장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여기다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여요. 여기 있거든요. 거래처 원장인데요. 뭘 보래요? 상반기 1월부터 6월 동안 외상, 매입금 관련해서 보라고 하니까요. 그대로 조회할게요. 언제부터 언제? 1월부터 6월까지. 6월 30일. 자, 계정 과목은 뭐래요, 여러분들?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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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렇게 해주시니까요. 쭉 나옵니다. 뭘 고르려고 했어요? 발생액 누계가 가장 큰 거래처 금액. 자, 제일 큰 거래처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일 큰 거 어디예요? 아, 여러분들 전기라고 하는 거는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저희는 지금 물어본 거 뭐예요, 여러분들? 올해 1월부터 6월이잖아요, 올해 거. 이건 작년 거라니까요. 전기라고 하는 건 작년이잖아요. 올해 거 중에 제일 큰 거요. 누구예요? 데상트죠? 그럼 정답은요? 3번의 데상트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게 빨리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말로 해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30분, 뒤에 있는 거 21분 해봤자 50분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좀 빠르게 입력하시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